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올해 통신사들이 그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많이 출시를 하면서 세컨드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던 LT 라우터 E5577S321이라든지 E5885, KT에서 출시했던 그런 LT 라우터들이 제 블로그에서 계속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제품들은 이제 출시된 지 좀 오래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에서 출시한 E5787이라는 LTE 라우터입니다. 이 LTE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식 버전도 판매 중입니다만은 우리가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지난 E5577S321과 마찬가지로 해외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이 다시 중국으로 역수입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라서 저 역시 해당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상단에 보시면 요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텔스트라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신사에 납품이 되었다가 다시 역수입된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중국의 타오바오 등에서 유통되는 이 5787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마찬가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새 패키지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 내수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LTE 라우터의 언어 설정이 중국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웹 UI에서도 중국어만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해외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사용에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박스는 보시다시피 특별할 건 없습니다. LTE 라우터 전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유통되는 통신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정도의 박스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후면에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최대 10명의 사용자가 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LTE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탑재하고 있는 LCD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으로 동작을 합니다. 간단한 설정을 웹 UI나 하이링크라는 앱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E5885와 마찬가지로 802.11 ABGN AC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리고 2.4GHz와 5GHz 당연히 듀얼밴드 지원을 하면서 와이파이 사용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스펙을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150g 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3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최대 1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기는 600시간까지 가능한 이런 정기적인 스펙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5577S321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LTE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700, 1800, 2100, 260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850이 빠졌죠. 자, 그렇지만 판매자들이 판매를 할 때는 이 LTE 라우터 역시 850MHz의 LTE 밴드 5까지 지원을 한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G 같은 경우에는 850 그리고 2100M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G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 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의 박스의 구성품은 이게 전부인데요. LTE 라우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LTE 라우터에 사용할 배터리 그리고 충전에 사용할 케이블과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 내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영어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 또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 LTE 라우터는 특별히 이런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효용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안전 관련된 규정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 주파수 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주파수 제한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화웨이의 E5787 LTE 라우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E5885나 E5577 LTE 라우터보다는 LCD가 무척 크죠. 자, 그리고 이 LCD가 터치가 된다.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모델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전면에 LCD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텔스트라 로고가 이렇게 양쪽에 박혀 있습니다. 상단에는 파워 버튼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스트랩 장착을 위한 고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순정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패키지에는 이 스트랩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판매자가 빼고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5핀 포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LTE 외장 안테나 장착을 위한 포트 2개가 E5577S321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 구성은 상당히 깔끔해요.
지금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5885라든지 뭐 지금 지인이 빌려간 5577S321에 비해서 이 5787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척 외관이 깔끔합니다. 그런 느낌 먼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만듦새는 여전히 단단하고, 후면에는 이렇게 화웨이 로고 하나 뭐 자리 잡고 있고요. 뭐 요즘 논란의 대상이긴 하죠. 자, 이 배터리 커버 뚜껑을 벗기면 내부에 기본적인 사용을 위한 이렇게 IMEI 정보라든지 와이파이 SSID, SSID B번, 그리고 마이크로 유심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제품이 이 5577이나 이 5885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외장 메모리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장 메모리 넣어 다니면서 앱을 이용해서 뭐 미디어 재생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 5577S321에 비해서 이 제품이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TE 카테고리 6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5577S321은 카테고리 4였죠. 그래서 이 제품이 다운로드 속도가 최대 2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뭐 LTE CA도 주파수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5577S321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이크로 SD 부분이 빠진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유심을 장착을 하고요. 유심을 장착을 하고 배터리 끼운 상태로 부팅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넣어볼 유심은 U+ 알뜰 모바일에 유심 데이터만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유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U+가 LTE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U+만 되는지 확인을 하면 뭐 다른 통신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LG U+ 유심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노 유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도 장착을 하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슬롯을 잠그면 장착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배터리 탑재하고요. 전원을 켜볼게요. 자, 이렇게 텔스트라 로고가 먼저 나타나고요. 자, 부팅에는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화면이 보시다시피 화면 액정이 널찍널찍하니 좋죠. 자, 그리고 터치가 된다고 했는데 스와이프 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LG U+ APN 넣어놨어요. 자, 기존에 이 5577S321 그리고 이 5885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신사의 APN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웹UI나 하이링크가 필요했죠. 자,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세팅 눌러서 뭐 프로필 매니지먼트. 지금 현재 LG U+ 제가 지금 APN이 뭐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LG U+ 외에도 지금 다른 통신사들 제가 임의로 다 넣어놨어요. SK도 마찬가지고 KT 마찬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사용한 이 별도의 웹UI나 앱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설정을 해서 바로 LTE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실내라서 시그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지금 U+에 LTE 붙어 있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속도 테스트를 조금 진행해 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통신 3사 LTE 통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속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LTE 라우터나 모뎀 상품에 가입하는 데 반해서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함께 쓰기나 쉐어링 개선 사용 시에 특히 유리한 게 바로 이 직구한 LTE 라우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펙에는 LTE 밴드 5가 빠져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의 속도를 보면 밴드 5로 접속이 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제약 또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제가 작년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화웨이의 E5885 LTE 라우터입니다. 그리고 왼편이 이번에 구매한 E5787 LTE 라우터고요. 전체 크기에서는 면적에서는 차이는 없지만은 보시다시피 탑재된 배터리 용량 이 5885가 60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5787 같은 경우에는 3000mAh 교체형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두께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5885가 뭐 성능상으로는 아무럴 데가 없어요. 괜찮은 LTE 라우터지만은 이렇게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 다닌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많이 걸리적거렸어요. 그래서 이 5787 라우터를 새로 구매를 해본 거고요. 역시나 제 생각대로 통신 스펙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해외 나갈 때 TD-LTE 주파수 지원해서 이 5885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5787이 좀 뒤진다 뿐이지 나머지에서는 배터리 사용 시간 외에는 그리고 마이크로 SD 외에는 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상에는
이 5787 LTE 라우터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885는 뭐 이제 처분을 하면 되겠죠. 뭐 정발이기 때문에 요즘 전파법 단속이 심해서 뭐 직구 제품은 처분하기 어렵지만은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KTL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처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5787 이 라우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LTE 라우터라는 게 필수품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사용 목적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5787 같은 경우에는 제가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물론 이 5885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9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만은 그래도 LCD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작다지만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사용성에서는 이 5787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여행 자주 갈 일도 없고요. 그리고 유심을 구매할 때 뭐 FDD LTE 지원하는 통신사 유심을 구매하면 해외여행에서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간단한 테스트 결과 정도만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사용을 하다가 뭐 다른 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